자, 대명사와 접속사 볼게요. 대명사는 우리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다. 기본이고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요. 제기 대명사는 셀프가 붙어 있는 것들이죠. 지시 대명사는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 가깝거나 먼 것을 단수나 복수로 가리킬 때 씁니다. 부정 대명사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부정 대명사입니다. 접속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등위접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and나 bot이나 or 많이 들어봤고요. for는 뜻이 어떠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for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찍고 for를 써서 또 조동사 취합니다. 왜냐하면 뜻이고요. as는 그러나, so는 또한 그러하다, no는 또한 그렇지 않다. 이런 뭐 긍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 할 때 씁니다. 상관 접속사 이렇게 단어가 좀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상관 관계를 이루고요. 보스 A and B는 항상 복수였죠. 나머지들은 수일치할 때 어디에 맞췄죠? B에 일치시켜줬었죠. 종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절이라는 게 있고,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인 게 있는데,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할 때 그 주예요. 주가 된다. 메인 클로즈라고 합니다. 메인 클로즈. 종속절. 종이라는 게 우리가 주인 있으면 종이 있잖아요. 속해 있는 겁니다. 서브오디너시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종속절의 종류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명사절이 있고요. 명사절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주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온다거나, 그죠? 뭐 그런 경우를 말해요.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 이게 명사절이고요. 부사절은 물론 뭐 시간이나 이유나 양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죠? 접속사 주어 동사 쓰고 조동사 나오죠. 이 부분이 부사절인 거예요. 이 오른쪽이 주절이고요. 이 부사절은 문장에서 필수 요소는 아니죠. 부가적이라.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죠.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명사가 등장을 할 거 아닙니까? 필수 성분으로서 주어든 보어든 목적어든. 그럼 접속사 나오고 동사가 포함된 것이 꾸며주는 경우를 말하죠.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형용사절은 우리가 왜 안 나와 있냐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 대명사절 또는 관계 부사절, 그런 것들을 형용사절로 합니다. 이런 게 있다. 넘어갈게요. 이것만 언급할까요? 그가 너의 남동생이라는 사실은 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배웠는데 대체 이 대절은 무엇이냐? 주어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꾸며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뭐라는 사실이니까. 얘는 명사절로 들어가고요. 앞에 나오는 더 팩트라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절이에요. 그가 너의 브라더라는 사실, 동격절을 이끈다고 하죠. 근데 명사절 파트에 들어가는데 그 하위 범주에 동격절이라는 게 있어요. 넘어갈게요.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셀프나 셀브즈가 붙는 것들이 제기대명사인데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기용법과 강조용법. 제기용법은 같은 절에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우리가 목적어에 셀프나 셀브즈를 붙입니다. 이게 제기용법이라고 해요. 이 같은 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절이 있고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은 우리가 보통 끝날 때 점이나 물음표나 이런 걸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장이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들어가 있다 하면 다 절이에요.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고요. 그죠? 이게 뭐 주절일 수도 있고 종속절일 수도 있고요. 또는 투부정사에 쓰이는 그런 동사란 품사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누가 하는지, 누가 받는지를 생각해보고 푸셔야 됩니다. 지금 여긴 다 쉬운 내용밖에 없어요. 강조용법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강조할 때 쓰고요. 보통 문미에 많이 씁니다. 근데 주어를 강조할 때는 주어 뒤에 쓰기도 하죠. 알겠죠? 그 정도 넘어갈게요. 볼게요. 너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왜 네가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묻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묻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죠. 누구와 질문을 받습니까? 너죠. 똑같죠.
이때 우리가 목적어에 셀프를 붙여서, 단수면 셀프, 복수면 셀프지예요. you는 너도 있고 너희들도 있잖아요.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게 제기용법입니다. 그 다음 나는 원합니다. 그녀가 와서 사과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가? 그녀 자신이 와서 사과하길 바랍니다. 직접 딴 사람이 아니라. 강조했죠? 목적어 강조입니다. 강조용법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필수동분으로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는 자리고요. 그죠? 쟤는 강조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관용적인 표현은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by yourself는 혼자서, for yourself는 혼자 힘으로, of yourself는 저절로, in yourself는 본래, beside oneself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인데, 이때 oneself라는 거는 이게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누가 혼자서냐? 내 혼자서면은 by myself, 너 혼자서면은 by yourself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얘 볼게요. 돌과는 달리 사람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서 이 앞에 나오는 a person을 가리키잖아요.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남자라면은 himself, 여자라면 herself 쓴다는 거죠. 그냥 oneself가 아니라. a person이 아니라 그냥 on이라고 표현했다 만약에. 그럼 oneself가 맞아요. 그렇게 그냥 불특정한 사람을 언급할 때 우리가 한 명을 언급할 때 oneself 쓰기도 합니다. on이라 언급하기도 하니까. 자, 조는 정신이 나갔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여기 있는데 정신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나간 거죠? beside oneself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시대명사는 뭐 우리가 가깝냐 뭐냐 단수냐 복수냐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보통은 수판단어를 내는데 보통은 비교 대상의 일치로 내요. 이거는 비교 구문 배울 때 보통 배우는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소화체계, 어떤 소화체계? 염소의 소화체계는 다릅니다. 무엇과? 양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소화체계죠. 근데 여기 체계에 S가 안 붙었잖아요. 이걸 단수로 보고 단수인 that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시험을 두 가지 정수로 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that이냐 does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이렇게 내요. that of the sheep이냐 아니면은 the sheep이냐 이렇게 내는 게 두 번째 스타일이에요. 자, 방금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였기 때문에 that이 답이었죠. 두 번째 건 뭐냐면 염소의 소화체계와 양의 소화체계를 비교하는 거지, 염소의 소화체계와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과 다르다가 아니라 양의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답이다. 알겠어요? 두 가지 스타일로 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남자아이의 퍼센테이지, 뭐하는? 천식의 진단을 받은 남자아이의 퍼센테이지는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아이들의 그것들보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에 S가 붙어있잖아요. 복수기 때문에 도주라는 거죠. 대시 아니라. 대시 아니라 도주다. 이걸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부정대명사 됐어요? 부정대명사는 아까 말했듯이 정의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킨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on하고 it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책상 아래에서. 이런 문장이 있다 하면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대요. 그럼 이명사랑 이명사는 어때요? 똑같죠? 앞에 있는 명사를 직접 가리켰고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인칭대명사, it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건 가방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 내 가방 나이키 가방이었어요. 근데 아디다스 가방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렇죠. 가방이라면 어떤 가방인지 다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랑 뭐합니까? 종류는 같은 다른 명사잖아요. 그죠? 이럴 때 on을 써요.
그리고 방금 좀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뭐 new it 이런 거가 없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on 같은 경우에는 이런 new의 꾸밈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칭 대명사 있죠. 부정대명사 말고 인칭 대명사는 직접적인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예쁜 너 하고 싶어요. pretty you 이런 게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예쁜 것 할 때 pretty o는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렇게 푸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자, 유인 임무는 더 비쌉니다. 무인 임무보다. on이 가리키는 거는 임무잖아요. 우주 임무. 그죠? 임무 똑같이 가리키네 하고 뭐 대물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언맨드 꾸밈을 받았잖아요. 꾸밈도 못 받아요. 그 대명사들은. 복수니까 뭐 댐이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되고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혁신의 세계는 다릅니다. 무엇과? 그것이 10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 시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앞에 나오는 혁신의 세계죠. 똑같이 가리키죠. 이때는 it. 근데 이거 예문이 좀 어려워서 내가 쉬운 예문 하나 든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른쪽 봐볼게요. 또 잘 나오는 거 부정대명사 중에 자, on이냐, theother냐, another냐, some이냐, others냐, theothers냐 이렇게 잘 나오는데 개념을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사과가 바구니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총 두 개가 있었을 때 첫 번째는 on이라고 합니다. 또는 on apple도 돼요. 뒤에 단수 명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상황을 알고 있다면 쓸 필요는 없겠지만. theother의 뜻이 뭐냐면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theother. 그리고 뒤에 단수 명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theother apple 해도 되고 그냥 theother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과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런 게 바로 theother입니다. 그럼 another는 무엇이냐? 사과가 총 바구니에 3개가 있어요. 이번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가 있겠죠. on도 되고 on apple도 돼요. another는 뜻이 뭐냐면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another apple 가능합니다. 뒤에 단수를 써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씁니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서 theother가 답인데 이때 theother냐 another냐를 시험에 냅니다. 근데 이때 another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another는 언제 쓰냐면 나머지가 존재할 때 써요. 더 이상의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another는 또 다른 하나지 나머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만 남은 경우는 무조건 theother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문제가 가장 잘 나오고요. 그러죠. 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아무튼 또 다른 하나면 그냥 another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거 막 4개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거는 그냥 the third one, 세 번째 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그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theother 하나니까도 마찬가지로 theother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heothers는 뭐냐면 뜻이 나머지 전부란 뜻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면은 나머지 사람 전체고요. 사물이면은 나머지 것들 전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the others, the other 복수랑 똑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었다면은 the other people 이나 the others나 똑같습니다. 애플이라면 the other apples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on, another, 뭐 the other 이런 거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me하고 others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의문을 들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종이 있겠어요? 황인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 붉은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가 뭐 할 때? 나머지가 존재할 때는 others입니다. 나머지가 존재할 때 그냥
다른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others는. the others는 아까 똑같이 나머지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ome이냐 some과 others냐 some과 the others냐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반을 볼게요. 우리 반에는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전부들은 뭐가 있어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럼 이분이 됐죠. 나머지 전체를 언급할 때는 우리가 the others를 씁니다. the others는 뭐라고 똑같냐면은 똑같죠. 아까 처음에 위에 the other 복수랑 똑같죠. 됐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어나더냐 디아드냐 또는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거 두 개 물어보는 거. 아더스냐 디아더스냐.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상황을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두 개. 근데 우리가 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스타일이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자, 봐볼까 한번. 만약에 그 정당 중에 하나가 자, 약속을 지키는 걸 실패한다면 나머지 정당이 그런 보상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것만 갖고 풀 수는 없고, 이때 어나더냐 디아느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갖고 풀 수는 없고, 아마 문제는 앞에 두 개의 정당이 있다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나더가 아니라 디아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서 글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 마음껏 그죠?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별로 생각 없는 애도 있겠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애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는 이제 the others, 다시 others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another, 여러분 other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other는 단독 사용이 안 돼요. other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the other, 그죠? 뭐 the other 단수, 뭐 the others, the other 복수, others, other 복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other 복수를 내가 안 써놨나? 내가 안 써놨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other만 딱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시험에서 other가 혼자 안 쓰인다는 걸 알면은 그냥 진짜 한 5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해석도 안 하고. 이해되시죠? another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온다. 그거 써놨죠? other 뒤에는 셀 수 있으면은 복수가 오고요. 셀 수 없으면은 불가산이 오기도 하는데 거의 셀 수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이사 갈 아파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아파트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another예요. 이해되시죠? another냐 디아더냐 물어봤어요. 답은 another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 내가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어떤 친구들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혼자서라는 것은 by yourself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팀은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by himself가 되줘야겠죠. 그 다음에 저절로는 of itself 또는 by itself였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빈칸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느래요. 자, 한 운동선수, 그죠? 어떤 팀의 운동선수가 움직이는 공을 다른 방향으로 찼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니까 일단 팀이 단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some이나 뭐 others는 여러분 뒤에 복수 단수 못 차니까 안 되고요. another 아니면 the other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공을 차는 스포츠 중에 세 팀이 하는 스포츠가 있나요? 아마 없겠죠. 두 팀이야. 그럼 두 팀이면 한 팀이면은 on이고 나머지 상대편 팀이면 the other가 와줘야겠죠. on 또는 the other 오는 상황이에요. 답은 the other죠. 알겠어요? 그 다음 salmon, 이거는 연어란 뜻이죠. 어떤 연어는 죽습니다. 뭐하는 동안?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을 하는 동안. 하지만 어떤 애들은 뭐합니다? 살아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연어들이니까 썸이 필요하겠죠. 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뭐 확률상 others나 the others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others 밖에 없고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성공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죽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은 애도 있나 보죠. 그래서 others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이것밖에 답이 없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법에 맞게 고치래요. 잡지와 만화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과 함께. 일단은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와줘야 되는데 복수기 때문에 일단 어나더는 안 되죠. 그럼 다른이라고 했을 때 아더냐 디아더냐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책이 얘네들과 같이 쌓여있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더 복수, 아더스 대신에 아더 복수 쓴 겁니다. 6번. 자, 그럼 신입생은 프레시 메뉴고요. 2학년은 소포무어, 3학년은 주니어, 4학년은 시니어. 자, 그래서 2학년의 해결책이 더 낫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생의 그것 또는 그것들보다. 뭐랑 뭘 비교를 하냐면 해결책과 해결책을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솔루션스는 S가 붙어있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대시 아니라 도주를 써서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대도부를 빼서 더 프레시맨만 쓰면 틀린다는 것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대꿈은 버스가 너무 붐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버스를 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나버린 버스가 다음에 올 버스랑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인칭대명사 올 자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들은 이런 레이러와 같은 직접적인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니에요. 부정대명사가 필요하고, 버스는 지금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또 얻어 있지만 단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on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예 수판단도 틀리게 해놨고 인칭대명사냐 부정대명사냐 틀리게 해놨죠. 두 개 다 물어봤네요. 나중에 버스, 나중에 cut or later on 가능합니다. 그 다음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전체 그 문제가 안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자, 뭐한 이후에 소방관 한 팀이 시작한 이후에 호스 다운 더 키친, 그러니까 부엌에다가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죠? 그 지휘자가 앞에 문장에 나와 있었겠죠, 아마도. 들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더 커맨더랑 힘이 다른 사람이라면 힘이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 문제를 보면 여 위에 이 힘에 해당하는 다른 남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더 커맨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리치는 걸 들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소리치면 들리겠죠. 뭐하자, 여기서 나가자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뭐한 채로? 깨닫지 못한 채로. 이유를, 자, 스타트는 목적으로 둘 다 취하잖아요. to나 ing 다 취하기 때문에 ing 잘 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가 쓰였습니까? 동명사. 투부정사는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쓰는 게 잘 썼죠. 이거 뭡니까? 들은 사람도 커맨더고요. 그렇죠?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그의 말을 들은 거야. 대상 똑같죠. 그래서 힘이 아니라 힘셀프. 이거는 근데 전체 문제를 좀 봐야 좀 더 쉬워요. 지금 이 커맨더 외쪽으로 안 나왔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할 때, 그래서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and가 연결하는 게 동사 원투입니다. 주어가 유고 현재이기 때문에 기본형 둘 다 연결됐죠? 잘 썼습니다. 당신은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왜 당신이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의도했던 것을 하는 것을.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도 너고요, 질문의 대상도 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you가 아니라 yourself라는 제기용법을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do가 동사라고 했을 때 목적어절에 what이냐 대시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네가 의도했던 바가 목적어 안 나와 있죠. 왜? what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입니다. 선행사 따로 없고 what이랑 겹칠 명사 빨리 나오고 있었죠. what이 맞아요. what이 밑줄이라면 혹시 대시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2번은 and가 연결하는 것이 지금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5형식이죠. 그는 그들이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려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최소한을 돌려줍니다. 일하게 시키고 최소한만 돌려준대요. 뭐하는?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자,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 이시 있었다가 똑같으니까 빠졌죠. 관계대명사 되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댐이 나온 이유는 이댐이고 이댐이잖아요. 댐 썼는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에는 이게 주어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동사가 목적어라면,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 똑같지 않죠. 댐 셀브즈가 아니라 댐 잘 썼죠.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합니다.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것만 도달로 줍니다. 일 시켜놓고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다? 나머지는 그가 가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죠. himself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 he keeps the rest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최소한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가 궁금하죠. 나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을 꺼냈어요. 근데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요. 목적어만 꺼내면 끝이에요. 조동사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은, 명사라는 게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 역할을 하는 게 명사입니다. 보어에는 물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절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고? 동사가 들어가는 게 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에 쓰였는데 동사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명사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that, if나 whether, 그죠? 또는 의문사 같은 것들, 의문사절, 간접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거 있죠. 물론 의문사 what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봐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변호사가 1시간에 $400를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바로 대절이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 명사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사절이나 부사절은 주어까지 보통 같이 있고요. 형용사절에 쓰이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나오지만 주어는 안 나오죠. 그래서 동사가 필수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that은 언제 쓰냐면요, 뭐뭐라는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뒤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that을 씁니다. 이걸 왜 알려주느냐? 아래 거 봐보세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인지 아닌지이다. 해석이 인지 아닌지에서 갖고 있는 게 if나 whether가 있어요. 얘는 뒤에 불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씁니다. 시험에서 if냐 that이냐, that이냐 아니면 뭐 whether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뒤에 내용이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 줘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if나 whether 또는 의문사 이런 애들은 앞에 이게 목적으로 씌웠을 때 동사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게 인지 아닌지 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지 아닌지 모른다, don't know, 인지 아닌지 물어봤다, 또는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잘 나와요. 난 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찾기가 쉽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네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석상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이거 if랑 똑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if는 여기에 못 씁니다. if는 주어에 쓰지 않습니다. 주어에는 if를 쓰지 않아요. 근데 if를 주어에 쓰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버리면 쓸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if 조동사, 이건 가능합니다. it이 가주어고요, doesn't matter 동사, if 주동사는 진주어, 이런 상황일 때는 쓸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if는 부사절 접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뭐 한다면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뜻일 때는, 명사절일 때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미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일 때는 미래를 쓰지 못하고 뭐로 바꿉니까? 현재로 바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 뭐 한다면 비가 많이 내린다면 택시를 타겠다 이런 거죠. 여기는 뭐 상황이 없는데, 아무튼 미래 상황에 따라서 현재를 바꿔줘야 됩니다. 조건일 때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많이 배웠죠. 시간, 원인, 이유, 양보, 조건, 대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뭐 할 때면 when, 뭐뭐 하기 전에면 before, 후에면 after, 뭐뭐 동안이면 while, 뭐뭐 하자마자는 as soon as,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고, 뭐 보세요? 접속사 조동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 있죠. 이게 뒤에 부분이 종속절로서 부사절이고 앞에가 주절이에요. 올리에서 끊어줘야겠다. 올리에서. 알겠어요?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그것을 비출 때에만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반사함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인댓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이 다른 시장과는 다르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워요. 자,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절, 그러니까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배우거든요. 그죠? 이런 전체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냐면 인댓과 except that이 있습니다. inThat은 방금 말했처럼 뭐뭐라는 점에서, except that은 뭐뭇을 제외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는 명사절이 전치사 in과 except 뒤에 왔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얘네들은 접속사 취급을 하는 애로 바뀌어 있어서 inThat이라는 접속사가 뭐뭐라는 점에서, except that이라는 접속사가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봐요. 또는 대시냐 위치냐를 물어봐요.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외우는 애들은 틀리죠. 근데 이런 걸 외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바로 인댓이 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that은 명사절로 쓰였을 때 뒤가 완전하잖아요. what은 무조건 뒤 불완전입니다. what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 어법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다 명사 빠집니다. what 자체가 명사라서. 아무튼 that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양보. 이집트 사람들이 호전적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평화로운 게임을 하는 시간도 찾았었다. 앞뒤가 반대일 때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 접사를 쓰죠. 그래서 do나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 in case는 무엇을 대비해서 라는 뜻입니다. 네가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두 개의 우산을 가져갈게. 뭐뭐 대비해서. 조건이죠. 그래서 if나 unless 조건. 이 조건일 때는 뭐 한다고? 시간이나 조건일 때는 미래를 뭐로 바꾼다? 현재로 바꿉니다. 근데 같이 여러분 봐보세요. when 같은 거 있잖아요. when이 뭐뭐 할 때 이게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인데 when이 언제로 쓰일 때는 아까 의문사 when이로서 언제라는 뜻일 때는 미래가 가능해요. 알겠어요? 명사할 때는 명사절 부사절 때는 가능하고요. 그죠? 다시 명사절 때 가능하고요. 부사절 때는 가능하지 않고요. 형용사절 때도 가능해요. 관계 부사 when 있잖아요. 이때 가능합니다. 자, 접속사란 전치사 문제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 문제처럼 아주 잘 나오는 애인데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다 지금 부사절 접사기 때문에 다 뒤에 조동사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인 명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비슷합니다. 뭐뭐는 동안이고 얘는 뭐뭐 동안, 뭐뭐 동안이죠. 이것도 뭐뭐 하기 때문인데 얘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이거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미로는 잘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동사 같다면은 접속사, 목적어가 나왔다면 전치사. 근데 for랑 듀어링을 물어보게 되면은 for는 뒤에 숫자로 시작하는 기간이 옵니다. 왜냐면 어떤 그 기간 내내 뭐뭐 했다 이 말이야. 나는 2시간 동안 제인을 기다렸다 하면 2시간 내내 기다린 거예요. 이게 for입니다. 듀어링은 어떤 일을 한 시점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할머니 댁을 방학에 방문했습니다. 아니면은 방문을 한 시점이 방학이라는 거지 방학 내내 방문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듀어링이기 때문에 듀어링은 특징이 그냥 어떤 뭐 그런 뭐 방학이나 수업이나 뭐 이런 명사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분사구문 배운 거 기억나시죠? 분사구문 배울 때 접속사를 물론 빼주지만 빼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그래서 뒤에 ing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빙 pp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 빙이 빠져버리면 뒤에 뭐가 남냐면 pp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빙 형용사였다가 형용사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빙 전면구였다가 빙이 빠지면 전면구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 뭐 ing, pp, 형용사, 전면구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명사가 나오면 아주 쉽고요. 보통 이게 나오죠. 주어 동사가 나와요. 뒤에 명사가 있는데 또 주동사 나와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게 수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뭐 목적격 관대가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건 어차피 수식어구잖아요. 없다고 보세요. 명사만 있기 때문에 답은 전치사.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가 because of, owing to, due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그 다음에 뭐뭐 덕분에 thanks to. thanks to를 because of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because of를 thanks to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하듯이 기본적이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만 씁니다. despite,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시고요. 자, 접속사를 쓴 이유는 주동사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전치사를 쓴 이유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이죠. 됐어요?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은 해석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라는 해석인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밑줄 쳐볼게요. had C는 여러분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죠. 레는 과거죠.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 직역을 해볼게요. 그가 나를 본 것은 그가 도망간 것보다 더 빠르지 않다. 이런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 완료니까 확실히 과거보다 빠르죠. 빠른데 빠르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자마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빠르다 할 시세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도망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scarcely나 hardly 뜻이 뭐냐면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이거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 그가 도망을 갔을 때는 그가 나를 거의 보지도 않았었다. 물론 보고 도망갔죠. 근데 워낙 빨리 일어나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as soon as를 우리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그죠? 뭐 on ing랑 같죠. on ing. on singing me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 거 볼게요. 이건 보면은 직역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이게 일반적인 문장이고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until을 앞으로 꺼내고 싶었는데 부정어인 not이랑 같이 꺼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정어를 앞으로 꺼낸 겁니다. 그럼 부정어 도치라고 하죠. 부정어가 도치됐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부정어 문장의 맨 앞으로 가게 되면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 동사를 앞으로 꺼내줍니다. do나 does나 did를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편지를 받지 않을 때까지는 그죠? 받지 않았을 때까지 나는 그의 죽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는 대디한 것은 바로 앞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을 안 것은 바로 그 편지를 그죠? 받을 때까지는 아니었다 말이죠. 그래서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그의 편지를 받았을 때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올리웬을 앞으로 꺼내버립니다. 꺼내버려요. 근데 이거는 올리웬은 그때 서야잖아. 이것도 일종의 준부정어예요. 부정어 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동사 다시 일반 동사 있잖아요. 그래서 두 동사를 바꿔줘서 did, I, know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아까 이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on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정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내?
did I know가 맞냐 I knew가 맞냐를 물어봐요. 답은 did I knew죠. 이런 문제 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왜 바뀌었을까요? no sooner가 부정어니까 그래요. 이것도 바뀌어 있죠. 왜 그래요? hardly랑 carelessly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준부정어죠. 이것도 부정어고요. 이것도 준부정어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리들 같은 것도 바뀌죠 많이. 리들 did I know that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자, 어떤 지역에서 당신이 밤에 밖에 나가면 야생동물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뭐뭐 한다면이죠. 조건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네가 당신의 가족을 여행에 데려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합니다. 이거는 해석상 어떻게 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예, 불확실한 내용이 나오는 명사절 자리죠. 조건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if죠.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웨더가 되기도 합니다만 조건 부사절에는 쓰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골라 넣으래요. 나는 동시에 행복과 슬픔을 느낍니다. 둘 다 보스 A and B 기억나시죠? A,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and가 있기 때문에 보스다. either는 or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녁 식사에 오는 걸 좋아할지 그렇지 않을지 인지 아니지죠. 뒤에 불확실한 내용이 났잖아요. 그래서 if나 whether. 근데 여러분 불확실한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if나 whether가 아니라 의문사가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궁금하다 할 수 있잖아요. 의문사 또는 if나 whether. 우리가 간접의문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주동으로 바꾸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주어 다시 if나 whether 주동사로 바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청중이 화자를 응원했습니다. 뭐 했을 때? 연설이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괜찮죠. 시간과 관련된 거. as soon as. 오분 보겠습니다. 리사가 너에게 전화를 했다. 네가 나갔을 때 말이죠. when을 쓰거나 뭔 동안 while도 괜찮죠. 그 다음 마리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잡았는지 궁금하죠. 그녀가 더 큰 소년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since 원인의 부사절 접속사 since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어떤 거 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도 못했는데 웃으면 됩니까? 안되죠. 양보죠. 양보. 그래서 더욱.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잘 풀라. 이게 3점짜리예요. 자, 우리는 공부합니다. 철학을. 왜 공부하는지 궁금하죠? 왜 공부합니까? 정신적인 기술 때문에. 명사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조동사 나와있죠. 이게 뭡니까? 꾸며주는 말이에요. 정신적인 기술 때문에 뭐하는? 그것이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무엇을? 정신적인 기술을. 이런 식이었다가 이게 지금 똑같으니까 이걸 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뭡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빠져가지고 이 목적격 한대가 빠진 겁니다. 수식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그냥 명사만 나왔다고 보고 전치사인 because of로 골라줘야 돼요. 이런 걸 좀 주의하시라고. 동사가 무조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접속사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의 그런 절만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그는 자전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조동사 보호, 그냥 조동사 나왔잖아요. 이럴 때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아래 것도 딱 끊었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조동사 나왔죠. 그때 접속사인 월도.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춥진 않았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전체 노래를 한 동안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그냥 명사죠. 이럴 때는 듀얼이 전치사. 이 목적으로 쓰인 명사. 됐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